집을 사려면 강남에 사야 되고 살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밖에 살 게 없다는 것이 이 사회에 지금 우리 투자 시장이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책은 바로 V진리편입니다. 저자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좀 드리면, 현재 이제 QSL 대표님이시고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구독자 이제 16.5만 명 정도 되나요? 네, 오늘까지.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구독자 16만 명,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셨고 저서로는 부자 강의, 실전 재무설계 길라잡이,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V진리 요 책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랑 은퇴설계 위주로 많이 컨설팅과 강의해 주신 분인 거죠? 네, 아무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 이력이죠. 멘사 회원. 공인 IQ가 몇이신 거죠? 네, 뭐 160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160이요? 네. 우리나라 160 되는 사람 몇 명 되나? 이게 상위 몇 퍼센트 그런 나오지 않나요? 이게 상위 2% 이상에 들어야지 멘사가 될 수가 있고, 네. 제가는 이제 160 정도면 상위 1%.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 좋다고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니더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왜요? 뭐 그런 경험담이 있으세요? 아니, 세상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네. 뭐 우리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전문가들 여의도에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강남의 부자들은 네. 금융 전문가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만 아플 뿐이죠. 머리만 아픕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네. 그래도 뭔가 남달리 생각한다는 건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쓴 이영주가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아니세요? 저는 부자라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행복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 제목이 이제 V진리잖아요. 네. V진리가 뭔데요? 그게 진리?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짜 변하지 않는 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더니 네.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뭐 시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였죠. 자본주의 사회는 풀어서 해석하면 자본이 돈이라 뜻이거든요. 네. 주는 주인 주자, 시대의 이자. 그러면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풀어 해석하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맨날 자본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인 세상.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를 봤더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점점 우량자산 집중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10년 전에 김 작가님께서 분산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땅을 여러 군데 아파트를 사셨는데 서울에 한 채 사고 뭐 인천에 한 채 사고 지방에 사고 시골에 사고 제주도에 샀어요. 10년 지났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죠? 서울 강남이 제일 좋았잖아요. 네.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사람들이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리가 무슨 진리냐면 참진짜의 이치 이자거든요. 참된 이치. 참된 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우량자산 집중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집을 사려면 강남에 사야 되고 살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밖에 살 게 없다는 것이 이 사회에 지금 우리 투자 시장이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우량자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우량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일 뿐이잖아요. 하나의 기업인데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V진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책에 썼을 때 이렇게 썼거든요. 기형 자본주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제 돈이 주인인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우량한 기업들이 많아요.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또 고민스럽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 국가의 GDP,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의 30%를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 3, 4위까지 투자하거나 그들을 골라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망하면 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요? 네. 왜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한 회사의 명운에 국가의 명운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시가총이 그만큼 크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그냥 하나의 회사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안전한 자산 찾잖아요. 과거에는 안전자산이 강남 부동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우량한 자산이 주식시장에 뭐가 있을까? 김 작가님도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뭐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기 이상한 종목도 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젊은 시절 피땀 흘리게 모아온 몇 천만 원, 1, 2억을 투자한다. 만약에 그걸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뭐 사시겠어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위권 안에 기업을 분석해 봐도 1등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600조, 그리고 2등이 SK 하이닉스인데 얘가 무슨 뭐 400조, 300조, 200조가 아니라 얘는 100조가 안 되는 회사. 100조 안 돼요? 네. 삼성전자의 5분의 1이 안 되는 회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우리는 전자제품 살 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해서 사지 않습니까? 회사 제품 다 좋은 회사지만 시가총액으로 비교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600조가 넘는데 LG전자는 이제 뭐 20조, 10조 이거밖에 안 되는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조. 시가총액이 적다고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점점 우량자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1등 종목에 치우쳐가는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 말고도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많지는 없지만 어쨌든 성장성이 높은, 수익률이 높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단점은 계속 지금 과거 데이터랑 못 나면 우상향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작을 수 있잖아요. 작은 종목에 비해서는 이 변동폭이 작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뭐 퍼가 높고 여러 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기업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몰라요. 제가 분석하는 건 시장이에요. 사회. 이 시대는 자본주의잖아요. 집값이 저기 외곽에 가면은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도 안 돼요. 근데 강남은 30억이 돼요. 10배가 비싼 이유가 뭘까? 과연 교통이 좀 좋고 학군이 좋다고 해서 10배씩 비쌀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강남 집값을 올리는 힘은 자본, 돈의 힘이었다는 거죠. 돈이 몰리면 그 힘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4, 5만 원 하다가 지금 8, 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1년 사이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배씩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600조인데 애플이죠, 애플. 애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조 가까이 되지 않나요? 2,400조. 2,400조. 삼성전자의 4배가 되는 회사예요. 과연 애플 시가총액이 2,400조인데 그 정도 될 만한 회사인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적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달러의 힘으로 애플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가가 그냥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이 적정 주가하고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해 보면 주가를 올리는 힘은 돈의 힘으로 올리는 것이다.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자본주의를 연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패턴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보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는 거나 주주가 되는 게 이게 좀 다르다고. 이거 뭐 사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주식을 투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들어보면 혹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주식이 몇 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숫자까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다들 얼마 투자하고 계세요? 그럼 잘 알아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샀다. 그죠. 내가 지금 1,000만 원 샀는데 지금 뭐 한 50% 올라가 1,500 됐다. 전부 투자 금액, 매매 차익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나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투자의 거의 99.9%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원래 주식 투자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잘 하셔서 유튜브 잘하고 계신데 잘 되니까 이제 제가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 1,000만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요? 좀 더 높여주세요. 좀 더. 일단 아직 잘 될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너무했다. 좀 올리니까 한 2,000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그러면
김 작가님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았으니까 네. 이게 잘 되길 바라는 곳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러면 1년, 2년, 5년, 10년 후에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투자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전화해요. 얼마 올랐어요? 요즘 돈 좀 돼요? 요즘 뭐 수익 좀 더 납니까? 이걸 매일같이 물어보고 매일같이 체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막 떨어졌다고 전화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못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냐고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량한 회사,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에다가 내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을 나눠받는 것이 배당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에 대해서 투자의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매매 전부 차익. 매매 차익 중심으로만. 그렇죠. 사실 뭐 주식 방송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주식 방송들이 오늘 오른다 떨어진다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남는다 지금 8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이것만 관심 있지 몇 주를 사느냐에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꾸는 게 제 유튜브 또 제가 이 책을 낸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매매 차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금액만 관심 있고 파란색으로 떨어졌냐 빨간색으로 올랐냐 이것만 관심 있어요. 그런데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당은 투자 금액 대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에 대비해서 나옵니다. 보유 주식 수에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유 주식 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하게 돼요. 주가는 우르락 떨어지락 하지만 배당 주식 수는 내가 팔지 않으면 어제에 비해서 내가 오늘 한 주라도 더 사면 늘어요. 그리고 더 핵심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5만 원일 때는 100만 원 가지고 20주밖에 못 샀어요. 20주를 샀어요. 근데 주가가 6만 원 되니까 나는 똑같이 100만 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20주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더니 주식수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주가가 오르면 좋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좋아야죠. 좋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 주가가 4만 원이 떨어지면 25주를 살 수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 정석에 나와 있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매입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이 주식을 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낸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웠지만 이걸 주식수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쯤에서 이런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네. 삼성전자 주식 있으시죠? 있죠. 좀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영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으고는 있지만 네. 뭐 제 주변에는 뭐 몇천 주, 몇만 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네. 과연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예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0년간 만약에 자녀 교육비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자녀 교육비 대신에 네. 이거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책에 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의 종이 되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인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네. 뭐 스카이를 가서 네. 뭐 의대 법대 혹은 뭐 그렇지 않고 공대생들은 전부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게 그쵸. 목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다 거기 하려고 열심히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한 사람 누구나 스카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의 극소수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거죠. 네. 근데 학부모 지금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 보이면 사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사교육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냥 그런 대학을 가서 그냥 그런 전공을 하고 그냥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있더라. 혹은 취업도 못 하더라. 네. 저도 그러지 않았지만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사교육 시켰는데 얘는 결국 삼성전자에 입사를 못했어.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들어갔던 사교육비를 학원에 바치지 않고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데? 네.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네. 뭐 2010년도 10년 전에는요. 네. 그때는 주가가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있으면 한 주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사교육비를 들었다. 꾸준히 샀다고 봤을 때 10년간 꾸준히 사셨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4,500주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꾸준하게. 네. 4,500주가 지금 주가가 거의 8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00주 잡으면은 거의 4억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투자 금액은 1억 2천. 100만 원씩 10년간 샀다면. 1억 2천에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됐다는 거죠. 3배가 넘네요. 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억 2천이 4억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주식이 5천 주를 갖고 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2020년에 배당을 얼마였냐면 특별 배당까지 해가지고 거의 3천 원 가까이 배당을 했거든, 주당. 원래는 한 1,500원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한 3천 원 가까이 배당을 했어요. 그럼 내가 주당 2천 원만 배당받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5천 주가 있는데 한 주당 2천 원씩 배당을 받는다면 얘의 올해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배당 소득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2천, 3천이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한 애들보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면서 삼성전자 주식만 산 애들이 결국은 나중엔 더 많은 연봉이 아니라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들은 삼성전자의 주인이 돼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님 모시면 회장님 오셨습니까? 딸랑딸랑딸랑 회장님 잘 좀 봐주시고 저 좀 안 잘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배당을 받는 것이고 주총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 똑바로 좀 운영하시라고.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 우리는 돈 가진 사람의 노비가 되는 교육만 받아온 거예요. 그걸 깨우치자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이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이제 10년간 봤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사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이제 다들 문의하시니까 어떻게 사야 되냐.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매일 한 주씩 사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매일 사다 보면 매일 주식을 보잖아요. 주식을 매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주가에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쵸. 네, 이게 장기 투자에게는 쥐약이에요. 장기 투자하려면 바이 앤 홀드, 사서 묻어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뭐 오르다 떨어지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식 하는 사람들 타이밍 보잖아요. 아, 타이밍 보죠? 네, 지금 52,300원인데 지금 살까? 좀 있다 보니까 52,200원이야. 쌌네? 이렇게 타이밍을 고르다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주가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러면 좀 오르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떨어지면 불안하고 탐욕과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한 주씩 사야지는 마셔라. 그럼 어떻게 사요? 자기가 규칙을 세우셔야 돼요. 한 달이든 분기든 간에 적정한 돈이 생겼을 때 정해진 날 그냥 그날 주가에 가서 바로 사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사면서 자꾸 내가 타이밍 시점을 예측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된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단순한 예시로 한다면 뭐 월급날마다 월급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계속 산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에 산다보다 내가 몇 주를 산다에 관심을 더 가지시면 된다. 얼마보다 몇 주요? 내가 매달 10주씩 사겠다. 매달 10주씩. 꾸준하게 늘려가시면 뭐 어떤 달은 5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달은 60만 원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늘어가다 보면 1년 지나면 내가 120주를 사게 되고 10년 지나면 1200주를 사게 되는 것이고. 혹시 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사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또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면 안 되는 사람들 누구냐면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 비교? 다른 종목이랑? 다른 종목이랑 비교하는 사람들, 또 은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주식 줄이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돈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은행보다 좋은가요? 그 질문 할 수 있죠? 네, 요즘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들어와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보다 뭐, 저기, LG화학이나 뭐 카카오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게 되면 주식이랑 그렇잖아요. 자, 비교할 대상이 생기면. 자식도 2명, 3명이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첫째 아들은 뭘 잘하고 둘째 아들은 뭘 잘하는데, 반면에 또 안 좋을 때는 서로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삼성전자를 샀는데 보니까 삼성전자는 내일 그대로인데 카카오가 어제 안 샀는데 얘가 5%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제 그거 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괜히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시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주가를 자꾸 매수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주식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강남 집값이 흔들리지 않고 오르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도 물량이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매도 매수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면 가격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야겠다 결심했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두 종류가 있죠. 보통주와 우선주. 뭘 사야 되는 겁니까?
보통주, 우선주 뭐 많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주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거죠. 주총에 그렇죠. 참여해서. 근데 우선주는 그런 권한 없이 없죠. 그냥 입은 닫고 네. 배당은 더 많이 받는. 입은 닫고. 네, 그런 거죠. 예.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관섭하지 말고 그냥 배당 더 드리겠다. 입 닫는 대신 하나 더 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보통 보통주가 5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주는 한 10% 20% 저렴한 4만 원 정도의 주가를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정상이죠. 원래 그게 정상이죠. 네. 뭐 일부 우선주 같은 경우에 우선주가 더 비싼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보통주는 5만 원짜리니까 20주를 살 수 있지만 네. 우선주는 4만 원이 되면 25주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배당은 주식 수에 따라서 네. 보통주, 우선주 관계없이 주식 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거죠. 네. 우선주가 조금 더 주긴 하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주를 가진 사람이 주당 1,000원 배당 받으면 2만 원 받는 거지만 네. 25주를 산 사람은 주당 1,000원 배당 받으면 2만 5천 원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총에 참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생각이 없으신 일반 투자자들은 네. 보통주를 사시는 것보다 우선주를 사시는 것이 배당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 사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시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만 해도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갭이 15%에서 20% 사이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좀 더 컸죠. 옛날에 더 컸죠. 40%까지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최근에 95%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배당주도 많은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우선주가 많이 이렇게 상승한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거 잘 보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 사실 저도 삼성전자 주주라서 아, 네. 주주끼리. 저도 네. 우선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의사결정은 없으니 저는 보통주 네. 갖고 있습니다.